안녕하십니까. SDA 교육센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3장에 해당하는 문제 21번부터 29번 문제까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번 MBT에서 테스트 선택 기준을 가장 잘 설명한 것이 어떤 것이냐? 이 문제는 용어의 정의를 묻는 문제고요. 이 문제는 테스트 선택 기준에 대한 정의로 가장 올바른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자, A. 모델 기반 테스트는 테스트 선택 기준을 적용해서 검토할 준비가 된 테스트 케이스를 결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테스트 선택 기준은 테스트 케이스를 도출하기 위한 어떤 기준이지, 테스트 케이스가 리뷰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선택하는 기준은 아닙니다. 테스트 선택 기준은 리뷰와 아무 상관이 없고요. 그래서 A는 아닙니다. B. 테스트 케이스 폭발을 방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테스트 선택 기준 MBT에서만 다루게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아니죠. 테스트 케이스 익스플로전, 테스트 케이스 폭발을 막는 방법은 테스트 선택 기준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다른 방법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실라버스에 보면 있죠. 그래서 B도 아닙니다. 모델 기반 테스트는 테스트 케이스를 만들거나 테스트의 범위를 제한하기 위해 테스트 케이스를 선택하기 위해 테스트 선택 기준을 적용한다. 이게 실라버스 용어집에 있는 정의죠. 그래서 문제 21번의 답은 C가 되고요. D. 테스트 선택 기준은 MBT에서 자동화된 테스트 실행을 위한 테스트 변환 계층의 일부다라고 되어 있는데, 테스트 선택 기준은 테스트 변환 계층의 일부가 아니고, 앞 시간에 몇 번 얘기했었지만 MBT는 테스트 자동화 도구를 사용하는 거에만 국한되지 않고 수동으로 실행하는 것도 도출을 할 수 있죠. 그래서 테스트 선택 기준이 자동으로 테스트를 실행하는 거에만 국한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D도 아니고 21번의 답은 C가 됩니다. 22번 다음 중 MBT 컨텐츠 모델 커버리지를 가장 설명한 것이 어떤 것이냐. 그래서 이 문제도 용어의 정의를 묻는 문제고, 이 문제에서 묻는 용어의 정의는 모델 커버리지에 대해서 가장 올바르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선택하라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A. 모델 커버리지는 테스트 제품군에서 모델 요소가 계획됐거나 행사된 정도를 특성화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죠. 이게 아이스 용어집에 있는 정의죠. 22번의 답은 A가 될 거고요. B. 모델 커버리지는 이전에 정의된 요구사항이 MBT 모델에 의해 적용된 정도를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아니죠. 모델 커버리지는 모델에서 테스트 케이스가 얼마나 도출되었는지를 나타내는 거고, 요구사항과는 상관이 없죠. 그래서 B는 아니고요. 그 다음에 C, 모델 커버리지는 모델의 임의 커버리지를 정의한다. 랜덤 커버리지를 정의한다는 건데, 이거는, 모델 커버리지하고 랜덤 커버리지는 전혀 다른 거고, 랜덤 커버리지는 테스트 선택 기준에 들어가는 거였죠. 그래서 C는 아니고요. D. 모델 커버리지 테스트 실행 중에 측정된 화이트박스 테스트 선택 기준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잘못된 거죠. MBT 컨텍스트에서 모델 커버리지는 코드가 아닌 MBT 모델과 관련이 있는 거니까 모델 커버리지와 화이트박스의 선택 기준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22번의 답은 A. 모델 커버리지는 테스트 스위트에서 실행되어질 수 있는 또는 계획되어진 모델 구성 요소에 대해선 비율이다 라고 하는 A가 정답이 됩니다. 23번 다음 중에서 MBT 테스트 선택 기준에 대한 여러 가지가 나열되어 있는데, 이 중 두 가지는 커버리지 기반 테스트 선택 기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6가지 테스트 선택 기준에 대한 예제에서 커버리지 기반 테스트 선택 기준이 아닌 것을 고르라는 문제고요. 이 문제는 학습 목표 FM 3.1.1 모델에서 테스트 작성에 사용되는 다양한 테스트 선택 기준을 분류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테스트 선택 기준은 실라버스에 보시면 테스트 선택 기준은 크게 커버리지 기반 선택 기준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외에 다른 선택 기준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뉘죠. 그리고 다시 커버리지 기반은 요구사항하고 모델 요소 그 다음에 데이터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고요. 다른 선택 기준은 랜덤이 있고 그 다음에 시나리오 또는 패턴이 있고 그 다음에 프로젝트 주도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죠. 자, 그랬을 때 1번을 보면 선택된 테스트는 모델 요소, 모델 엘리멘츠하고 연결된 요구사항을 다루게 된다 라고 돼 있죠. 모델 엘리멘트 연결된 요구사항을 다루는 거니까 여기 있었죠. 요게 1번이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요구사항에 관련된 거고 요구사항에 관련됐다는 얘기는 커버리지 기반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맞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선택한 테스트는 하나를 제외한 상태 다이어그램의 모든 전위를 확인하는 것이다. 하나 빼고 모든 전위를 확인하는 전위죠. 전위에 대한 것들은 모델 요소에 대한 거죠. 그래서 요거는 모델 요소에 대한 거고 여기는 모델 요소. 그래서 요것도 커버리지 기반이 맞죠. 그 다음에 3번 선택한 테스트에는 이전에 정의된 특정 시나리오가 포함된다. 이전에 정의됐던 특정한 시나리오가 포함된다고 하니까 이거는 시나리오가 될 거고 시나리오는 여기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아니죠. 그래서 3번이 아닌 거고요. 그 다음에 4번에서 선택한 테스트는 특정 장비가 필요한 모든 테스트를 다루게 된다. 특정한 장비가 필요하다고 하는 거니까 이거는 프로젝트 주도, 환경이니까 프로젝트 주도가 될 거고요. 프로젝트 주도는 여기 있죠. 그래서 이것도 아닌 거니까 요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5번은 선택한 지정된 데이터 도메인에 데이터라고 돼 있죠. 데이터라고 한다면 여기 있죠. 그래서 요게 데이터고 그럼 이건 맞는 거고요. 그 다음에 6번째 선택한 테스트는 MBT 모델을 통한 모든 패스 경로를 다루게 될 거다. 이거는 모델 요소죠. 그래서 모델 요소는 여기 있죠. 그래서 모델 요소니까 이건 맞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3번하고 4번이 커버리지 기반의 테스트 선택 기준이 아닌 거죠. 그래서 23번의 답은 B가 됩니다. 24번 테스트 중인 시스템은 온라인 예약 포털이고요. 그림에 표시된 MBT 모델에서 여러 테스트 케이스 스위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100% 디시전 커버리지를 얻는 데 필요한 최소 테스트 케이스 수가 몇 개냐는 얘기죠. 우리가 100% 디시전 커버리지는 ISP 파운데이션 레벨에서 이미 한번 했었던 거죠. 결정문, 여러분 분기문 있을 때 그 분기문의 모든 결과를 최소 한 번씩 지나갈 수 있는 경로의 개수를 뽑으면 되는 문제죠. 그래서 이 문제는 학습 목표 FM 3.1.2 주어진 정황에서 주어진 테스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MBT 모델에서 테스트 케이스를 작성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보시면 예를 들면 요렇게 서치 호텔을 한 다음에 예약을 하고 그 다음에 예약 가능한 방이 있어서 예약이 확정되는 요런 루트가 하나 있을 수 있을 거고요. 이 예약을 할 수 없는데 포기하지 않고 다시 시도해서 예약이 가능한 거를 찾았는데 방이 없어서 끝내 예약을 하지 못하는 요런 경로가 하나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어떤 경로로 지나가든 하나는 그러니까 문제 A는 부족하죠. 한 경로에서 사용 가능한 룸의 예, 폭의 예를 모두 커버할 수 있는
여기 있는 모든 전위를 커버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A는 아닐 거고요. 24번의 답은 B가 되고, C하고 D, 3과 4는 100% 디시전 커버를 얻을 수 있지만 최소 개수가 아니죠. 여기서 최소 개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24번의 답은 B가 됩니다. 25번 다음 중 하나는 MBT 모델에 대한 테스트 선택 기준의 일반적인 조합으로 적절한 걸 고르는 것이죠. 그래서 25번 문제는 FM 3.1.3 모델 커버리지, 데이터 관련 패턴과 시나리오 기반 및 프로젝트 기반 테스트 선택 기준의 예제를 제시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모델과 그 모델에 대한 선택 기준을 쌍으로 가장 올바른 것을 고르는 문제죠. 그래서 A 구조 모델에서 패스 커버리지를 도출하겠다는데 여기 있는 이 패스 커버리지는 여러분 실마버스를 보시면 액티비티 다이어그램이나 아니면은 비즈니스 프로세스 모델 같은 곳에서 사용되는 선택 기준이고 구조 모델에서 선택되는 기준은 아닙니다. 그렇죠? 경우에 따라서는 구조 모델에서 패스 커버리지를 도출할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A는 아니고요. 그 다음에 B 비즈니스 프로세스 모델에서 전위 커버리지를 한다고 했는데 전위 커버리지 하면은 상태 전위 다이어그램이었죠. 그래서 요 전위 커버리지는 상태 다이어그램 했으니까 B도 아니겠죠. 비즈니스 프로세스 모델은 아까 했던 패스 커버리였죠. 그 다음에 C, 텍스트 모델에 대한 게이트웨이 커버리지라고 있는데 여기 있는 게이트웨이 커버리지는 우리가 흔히 비즈니스 프로세스 모델에서 많이 쓰는 거죠. 그래서 텍스처럴 모델에서 뽑는 건 아니니까 C도 아니겠죠. 그 다음에 D, 그러면 D가 되면 상태 다이어그램에서 전위 페어, 전위쌍 커버리지를 구하겠다. 전위 페어 커버리지를 구하는 25번의 답은 B가 됩니다. 26번 MBT는 다른 테스트 설계 기법을 대체하지 않지만 이를 지원할 수 있다. 이 지원에 대한 것 중에 다음 두 가지 문제 중 다음 중 두 가지를 고르라는 거죠. 좀 올바른 것을 간주될 수 있는 올바르다고 생각되는 두 개를 고르라는 얘기입니다. 이 문제는 학습 목표 FM 3.1.4 ISK 파운데이션 레벨 설계기과 관련된 MBT 선택 기준을 알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첫 번째 MBT 모델에서 경계값을 모델링 할 수 있죠. MBT 모델에서 경계값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 액티비티 다이어그램에서 각 경계값은 액션으로 나타낼 수 있고 MBT 모델에서 경계값을 도출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MBT는 행동 MBT 모델과 결정 탭의 조합을 허용한다. 그쵸? 결정 탭은 터스 설계 기법의 일부고, 행동 모델의 결정 탭을 결합해서 MBT 모델을 만들어 볼 수 있죠. 그래서 2번도 맞는 얘기고요. 세 번째, 모델 없이 유스케이스 테스트 케이스를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하진 않습니다. 권장하지는 않지만 항상 모델과 함께 기법을 같이 사용하는 게 좋지만 모델이 없어도 유스케이스 테스트 기법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C 세 번째는 아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MBT는 베리피케이션 활동만 지원하지만 밸리데이션 활동은 지원하지 않는다는데 MBT는 베리피케이션 앤 밸리데이션 활동을 모두 지원합니다. 그러니까 C도 아니겠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상태 머신 모델링은 MBT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MBT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고
MBT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게 상태 머신 모델 말고도 비즈니스 프로세스 모델이나 뭐 여러 가지 다른 모델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다섯 번째도 아니고, 그래서 어떤 모델의 어떤 기법을 결합해서 활용한다고 했을 때 올바른 것은 첫 번째와 두 번째, 그러니까 문제 26번의 답은 C가 되겠죠. 다음 27번. 도구 적용 모델 기반 테스트, 툴링, 도구 적용은 모델 기반 테스트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테스트 산출물 생성에도 영향을 미치죠. 이럴 때 자동화된 테스트 산출물 생성에 가장 올바르게 설명한 것이 무엇냐고 물어보는 문제고요. 이 문제는 학습 목표 FM 3.2.1 테스트 산출물 자동화 수준을 알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자, A. MBT는 도구를 기반으로 테스트 산출물을 작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일반적인 오해죠. 테스트 생성 도구가 없는 MBT 접근 방식은 성숙도가 낮지만 MBT 접근 방식을 쓸 수도 있죠. 몇 번이고 얘기했던 거지만 MBT는 도구로도 가능하지만 도구가 없이도 가능한 거죠. 그래서 A는 올바른 설명이 아니고요. B. 완전히 자동화된 MBT 접근 방식으로 테스트 실행 전에 생성된 테스트 산출물 일부에 후처리가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완전히 자동화된 MBT 접근 방식이라 한다면 테스트 실행 전에 생성된 테스트 산출물은 후처리 없이 실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자동화된 MBT 접근법은 가장 높은 성숙도 접근법이고, 이럴 때 여기서 생성된 아티팩트는 산출물은 추가 처리 후 없이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B는 아니고요. C. 테스트 산출물 생성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수동 테스트 케이스 선택은 테스트 프로세스에 가치를 추가할 수 있다. 아까 A 설명했던 얘기죠. MBT를 진행함에 있어서 도구나 자동화를 할 수도 있지만 거기에 일부 수동적인 어떤 것들을 추가하는 것들은 분명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MBT 일반적인 사용은 도구가 일부 적용 범위 커버리지에 따라 테스트 케이스를 생성하고 일부 특정 실험 기반 테스트를 수동으로 추가하는 그런 것들이 가장 일반적인 형태죠. 그래서 27번의 답은 C가 될 거고요. D. MBT 모델에서 테스트 케이스 오직 테스트 케이스만 자동으로 생성할 수 있다라고 되는데 테스트 스크립트 또는 추적성 매트릭 같은 여러 가지 산출물들이 자동으로 생성될 수 있죠. 그래서 D도 아니고요. 온리 들어있는 온리 테스트 케이스만이 아니죠. 그래서 문제 27번의 답은 C가 됩니다. 자, 그 다음 28번. 다음 MBT 모델은 변경 요청 관리세 주요 사용자 활동을 설명하고 있고 테스트 선택 기준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정확한 것을 고르라는 문제죠. 그래서 28번 문제는 FM 3.2.2 모델의 테스트 선택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A, 여기 있는 메모죠. 여기 메모, 노트에 주어진 메모에 제공된 사용 프로필을 테스트하려면 확률 테스트 케이스 선택은 유용하지 않은 게 아니라 여기 지금 다 확률로 적혀 있죠. 그러니까 확률에 따른 테스트 케이스 선택이 사용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메모 그 노트에 확률 테스트 케이스 선택에 사용될 수 있는 프로필이 주어져 있으니까 A는 잘못 설명한 거고요. B. 100% 전위 커버리지는 변경 요청 관리 워크플로우를 확인하는 최상위 테스트 선택 기준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전체 모델을 워크플로우 테스트하는 것이 실제로는 쉽지 않습니다. 100% 전위 커버리지 이거는 전위 커버리지 모델을 쓰기 상태 전위 모델이 아니죠. 그래서 이거는 적절하지 않은 듯 하고요. C. 시나리오 기반 테스트 케이스 선택을 사용하면 모델에서 특정 시퀀스를 선택할 수 있다. 이거는 맞는 얘기죠. 특정 경로를 선택해서 시나리오 기반 테스트 선택의 개념인 거고요. 이러한 시나리오 예는 여기 있는 것처럼 뭐 요청을 리퀘스트를 솔브해달라든지 상태를 봐달라든지
타입 X에 대한 리퀘스트를 생성해 달라든지, 요청을 해결해 달라든지, 요청을 만들든지, 뭐 이런 통계를 본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시나리오에 따라서 확률을 사용해서 우리가 테스트를 진행하는 게 훨씬 더 나은 선택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28번의 답은 C가 되고요. D, 주어진 정보를 100% 요구사항 커버리지를 달성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 이 모델에는 현재 요구사항에 대해서 제시된 게 아무것도 없죠. 요구사항이 지금 우리 현재 알고 있는 게 없고 때문에 요구사항 커버리지를 선택 기준을 적용하려면 MBT 모델의 요구사항에 대한 게 있었는데 지금 없으니까 D도 불가능하죠. 그래서 28번의 답은 C가 됩니다. 29번 실제로 MBT 모델에 적용되는 테스트 선택 기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어느 것이 가장 정확하냐라고 하는 문제고요. 이 문제는 학습 목표 FM 3.2.3 MBT 테스트 선택 모범 사례를 설명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MBT 테스트 선택 기준의 모범 사례를 설명하는 문제인데 A. MBT에서 테스트하는 테스트 선택 기준을 결합하지 않는 게 아니라 항상 결합해서 사용할 수 있어야 하죠. 그렇죠? 테스트 선택 기준을 결합하는 것이 좋은 MBT 사례고요. 그 다음에 B. 테스트 선택 기준을 결합하면 항상 테스트 케이스 수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고요. 줄어드는 경우에는 이제 뭐 조합 테스트나 이런 식으로 어떤 기준의 구성에 대한 것들만 적용되는 거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죠. 그래서 B도 아니고요. 테스트 선택 기준을 결합하면 테스트 케이스 수가 늘어나는 게 일반적이죠. 그래서 우리는 더 많은 테스트 케이스를 얻기 위해서 서로 다른 선택적으로 얻은 테스트 케이스를 추가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이 테스트 목표에 부합한다면 그렇게 하는 게 맞겠죠. 대신 그럴 때 테스트 케이스 익스플로전을 조심해야 하는 것 뿐이죠. 그래서 29번의 답은 C가 될 거고요. D 테스트 선택 기준을 결합하는 올바른 방법은 먼저 전체 요구사항 범위를 요구사항 커버리지를 적용한 다음 다른 기준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가능은 하지만 이 전체 요구사항 커버리지를 적용한다는 거, 이걸 확인한다는 게 테스트 선택 기준을 결합하는 것만으로도 결합하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은 아니죠. 다른 방법으로도 요구사항 커버리지, 풀 요구사항 커버리지를 도달했는지를 구하는 방법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D도 아니고 29번의 답은 C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3장에 해당하는 문제를 풀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4장에 해당하는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내용 있으면 댓글로 작성해 주시고 동영상이 유용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